자, 앞에서는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력은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그냥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력을 좀 더 예측하기 쉽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계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공간상의 어떤 분포하는 잠재 능력의 분포. 그럼 전기력에서는 전개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플러스가 있고 이 공간상의 전개의 분포를 플러스 1콜롬짜리를 톡 떨어뜨렸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로 이제 전기장을 표현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 지점에다가 얘를 톡톡 다 떨어뜨리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개의 방향은 이 공간상에서 얘는 플러스 1킬로면 얘는 단위 루프 전류 이런 식으로 도는 것. 단위 루프 전류를 여기에 톡 떨어뜨렸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랑 힘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왜냐면 전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거는 전류는 폐루프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반밖에 안 나와 있지만 판때기 밑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폐루프로 존재하잖아요. 폐루프로 존재하면 이렇게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자기장의 방향을 이쪽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쪽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하기를 이제 전류의 방향대로 이제 내 손가락을 댔을 때 엄지손가락 이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손가락을 돌돌 말았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톡 떨어뜨리면 자기력은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고 다른 방향이면 밀어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같은 방향은 잡아당기고 다른 방향은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지점에다가 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자개의 방향을 이쪽으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기본 법칙에서 같은 방향을 잡아당겨 다른 방향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원형 루프 전류를 톡 떨어뜨렸을 때 그게 받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는 2파이 R에 I1, I2, U면 단위 원형 루프 전류가 받는 힘이라기 때문에 얘가 1대 힘의 크기죠. 얘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에 I의 U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B도 있고 H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B랑 H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키미디어에서 찾아본 내용인데 우선 일단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거는 H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근데 B는 이제 책에서나 학교에서는 이제 자동 밀도라고 하고 이제 H를 진짜 자기장의 세기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는데 보시면 얘는 매질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매질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그런 실제 일상에서의 진짜 힘을
예측하고 파악하기 위한 물리량에서는 B가 진짜 알맞다. 얘가 이제 자기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H를 자기장으로 일컬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H를 이제 자기장으로 하고 B를 이제 전성 밀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보통 B를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자기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장을 H가 H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이란 거죠. 관습적으로 그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H를 H 자기장으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B가 의미상으로는 진짜 자개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이지만 얘를 이제 자손밀도라고 부르고 이제 H는 자기장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매질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매질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H는 두 개 사이 관계가 H를 B에서 매질을 없애주면 H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H가 두 개 사이 관계가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리량 H의 값은 2파이 R의 R입니다. 그냥 이게 매질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의미하는 걸 생각해보면 전류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흐를 때 이 한 점에서의 어떤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이 아니고 이 아주 짧은 길이 dl 이 짧은 길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의 색이 요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또 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색이 여기에 의해서 또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다 합치면 실제로 이게 나오니까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짧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DH인데 DH는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4파이 R 제곱에 이 길이가 DL이기 때문에 전류를 DL로 곱하면 아주 짧은 길이의 전류가 나오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 해가지고 여기 DL이면 이 각도를 사인 세타 해서 곱해주면은 DH가 됩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멍해지거나 좀 뻥질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보시면 우선 얘 1은 일단 생략됐다고 치면 얘는 그냥 상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세기가 세면은 당연히 여기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지니까 분 뭐에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인 세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하면 이 크기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이렇게 이 위치가 있는데 경우를 이제 좀 더 생각해서 이제 거리는 R이랑 같으면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얘가 제일 크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사인 세타 값이 작고 이 위치에 있으면은 사인 세타 값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할 때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류의 세기가 같고 거리가 같으면 이게 각도가 점점 수직에서 벗어나면은 자기세기가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직할수록 자기세기가 커요. 얘랑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그냥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전류의 색이고, 세 번째는 각도, 이렇게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는 이제 자개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면, 자개를 정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력을 좀 더 예측하기 쉽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자기력을 쓰는지, 자개를 쓰는지, 개를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개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이용해서 전기력을 계산하고 예측을 합니다. 자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개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력을 계산하고 예측을 합니다. 전기의 예를 들어보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이 주위에 발생하는 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전하를 딱 가져das을 때 얘가 받는 힘을, 얘네 둘이가 같은 전하니까 이게 청력이 발생해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 전개의 원천인 전하를 모르고 전개의 분포만 딱 알면은 얘가 이 외부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얘랑 플러스는 얘랑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딱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자기에서도 이게 전류가 흐르고 이 주위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분포를 하면 외부에서 전류를 딱 가져왔을 때 두 개가 지금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합니다. 인력이 발생하는데 자기를 발생시킨 원천을 모르면 이 자개를 보고도 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란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걸 약간 좀 더 보기 쉽게 2차원적으로 그리면 이쪽으로 이제 자개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딱 흐르면 이쪽으로 수직 이쪽으로 이제 힘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손바닥을 뒀을 때 이게 손바닥을 두면 이쪽 방향을 전류 방향, 이쪽 방향을 B 방향 하면 이쪽 방향이 이제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개만 보고도 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인지를. 그러면 이 전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 방법이 이제 전기력은 전개가 있을 때 이제 전하를 딱 두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력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개에서도 이제 자기력은 이제 공간상에 자개가 분포하면 전류를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크로스곱이라고 하는데 서로 수직한 것끼리 곱하고 방향은 그 서로 수직한 거, 그러니까 I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방향은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크기는 이거 두 개 곱하고 방향은 항상 수직 방향. 이건 벡터의 외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전하가 Q면 Q고 속도를 U라고 하면 Q 곱하기 U. 다시. Q 곱하기 U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하면 얘도 벡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를 이제 로렌츠의 힘이라고 해서 전하 Q가 있는데 공간상에 이제 전개랑 자개랑 전개고 자개가 있으면 공간상에 전개랑 자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전하가 속도 u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로렌츠의 힘은 전기력이랑 자기력이랑 합친 겁니다. 그러면 전기력은 전하가 있으면 전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이제 자기력은 전하 Q가 있으면 이게 속도 U로 움직이면 자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서 두 개를 합칠 때 로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